문소리가 영화 예능을 한다. 전대미문의 영화와 방송의 콜라보. 영화와 접목할 줄은 솔직히 저도 예상은 못했는데 저 분야는 우리가 다룰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국내 국제영화제에서는 다 모일 만한 감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극장 가서 다 완성된 것만 보잖아요. 카메라 뒤에 어떤 창작의 고통이 있었는지를 좀 훔쳐보고 싶다. 예능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능이죠. 아, 그렇죠. 예. 네, 잉여사롱. 오늘은 지난주에 약속드린 것처럼 새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네. 모두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괜찮은 거죠? 그때 다들 걱정을 해서. 예. 제가 굉장히 좀 온몸에 힘을 쥐어짜내서 뭔가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에너지를 대방출하는 예. 일이 있었군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무릎 위에 뭐가 있네요. 예. 제 옆에도 뭐가 있네요. 제가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겨레 토요판에서 2013년부터 연재하고 있었던 술탄 오브 더 TV 컬럼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춤을 추고 있잖아 라는 제목으로 나왔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책 많이 안 나가고요. 여기서 하려면은 제목처럼 춤을 춰야지. 나의 춤을 춰야지. 제가 공약하는데 턱만 쓰고. 제가 공약하는데 1쇄가 초판 1쇄가 다 소진이 되면 초판 1쇄가 올해 안으로 소진이 되면 제가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공약 안 지키겠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2년 3년 안에 나간다 그러면 결국 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올해 안에 초판 1쇄가 다 나가면 제가 잉여사롱에서 터번을 쓰고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제 잉여사롱을 계속할 의지가 확 꺾이네. 그러니까 제 춤이 보기 싫으시다는 건가요? 네, 오늘의 주제 이제 전체 관람가 JTBC에서 일요일 밤에 하는 예능입니다. 네, 잉여사롱처럼 전체 관람가 프로그램이죠. 저희 15세 아니었어요? 전체였어? 네. 이제 영화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는 걸 제목에서 알 수 있죠. 예, 이게 처음에는 문소리가 영화 예능을 한다라고 알려졌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획책하는 프로그램이었고, 네, 훨씬 더 대규모 프로젝트였고, 일단 첫 해부터 우리가 기존의 TV에서 보기 힘든 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연말 시상식이나 국제영화제, 국내 국제영화제에서는 다 모일 만한 감독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 그거 자체가 일단은 굉장한 풍경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감독들이 말 그대로 하나의 단편 영화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매 회마다 이제 에피소드로 나가는, 그래서 전대미문의 영화와 방송의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좀 실험적인 예능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토크쇼, 그 다음에 리얼리티 예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12분 정도 되는 단편 영화를 보여주기까지 해서 그 프로그램 하나의 자체가 하나의 좀 기승전결을 갖춘 완성도를 지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에 룰이 있죠. 그러니까 제작비가 3천만 원이라는 제한 요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신라리 프로덕션에서 신인 배우 오디션을 해가지고 신인 배우를 한 명씩 거기에 투입을 하고, 또 이 3명의 MC 중에 한 명이 이제 반드시 카메오로 출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앞에 감독들이 키워드를 하나씩 골랐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듣고 보고 즐기는 문화 콘텐츠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카메라 뒤에 어떤 창작의 고통이 있었는지를 좀 훔쳐보고 싶다 하는 그런 종류의 말하자면 관찰 예능 혹은 이제 메이킹 예능에 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영화와 접목할 줄은 솔직히 저도 예상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콜럼버스의 달걀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맷이 다 주로 음악 쪽에서 많이 했잖아요. 네. 예전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했었죠. 또 서 기자님이 또 예전에 언급하셨던 그 노래의 탄생이었나요? 노래의 탄생. 아주 훌륭한 프로였죠. 굉장히 아끼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로 이제 음악 쪽에서 많이 활용하거나 아니면 춤까지는 또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댄싱 라인이라든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영화와 접목한. 왜냐하면 사실 영화와 접목할 생각을 못했던 게 방송 TV랑 영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경쟁 관계. 그렇죠. 이게 극장에 가서 보는 거 같은 영상 매체라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또 플랫폼이 다르니까
저 분야는 우리가 다룰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이거를 왜 못 다뤄?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서 다루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재미있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감독들이 또 나와서 그 토크쇼를 하는데 대중에게는 좀 낯선 얼굴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뭐 주로 카메라 뒤에서 남들을 찍기만 했지 자기를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근데 그 감독들의 개성이 또 남달라서 그 캐릭터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회가 점점 진행이 되면서 그런 캐릭터를 보는 재미들도 있더라고요. 자, 지금 출연 감독들이요. 네. 정윤철 감독. 그렇죠. 예, 워낙 네. 또 달변과 재치로 유명한 감독이죠. 이분이 아주 캐릭터가 지금 확고하게 지금 예. 생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립군이 이제 배급에서 밀리면서 네. 페이스북에 글 쓰시고 되게 비극적인 이미지로 그 네, 대중의 좀 뇌리에 암울 그 남아있었는데 자체였는데. 됐는데 굉장히 즉흥적으로 모든 거를 결정을 하는 광기 어린 천재이자 푼수 같은 이미지를 네. 얻어가시면서 거의 토크 지분의 한 7할 정도를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들 네. 중에서는. 정윤철 감독이 첫 타자로 나서서 좀 그 예능으로서의 재미를 사람들에게 단단히 인식을 시켰다는 점에서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또 예능에서 맹활약하는 네. 복만대 감독이 또 출연해서 네. 네. 두 초반의 번째로 분위기를, 또 확 살려줬죠. 에피소드를. 네. 복만대 감독은 참 재밌었던 게 영화에 대해서 뭐 다른 감독들이 이 장면은 왜 그랬어요, 이 장면은 왜 그랬어요라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멋있게 이야기할 법도 한데 이분이 예능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되게 포기가 빠르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 연출력의 부족입니다라고. 거기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신선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이원석 감독이 예. 세 번째 타자였죠. 네. 이분이 참 그 남자 사용 설명서로 또 많은 분들에게 그 강한 인상을 남기셨던 분인데 사실은 이 중에서 대중에게는 가장 좀 낯설었던 그런 감독이에요. 그렇죠. 딱히 이렇게 막 대중적으로 흥행한 작품도 없었는데 말 그대로 약간 B급 감독을 지니고 또 굉장히 튀는 캐릭터. 최근에는 양희은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잖아요. 비싸게 생겼어요, 네. 비싸.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영화 감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깨는 그런 신선한 캐릭터로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또 다른 감독으로 이제 웰컴 투 동막골의 박강현 감독이 이제 네 번째 타자로 나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줄줄이 대기 타고 있는 감독들이 우리 진짜 거장 임명세 감독도 있고 네. 또 지금 유일한 여성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경미 감독. 우리 저 비밀은 없다. 네. 잉여사랑에서 다룬 네. 그렇죠. 이경미 감독. 그리고 임필성 감독. 네. 뭐 그다음에 양익준 양익준 감독. 감독. 예. 네. 그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그렇죠. 지금 의문부호로 돼 있어요.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 말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비장의 히든 카드죠. 창 감독을 언급하는 걸 잠깐 빼먹었어요. 창 감독. 그러네요. 창 네. 감독. 창 감독이 사실은 예명을 써갖고 우리가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예. 창 감독 감독입니다. 예. 이분이 그러네요. 대중적으로 막 엄청나게 널리 알려지고 막 이 감독의 작품이 막 수백만을 찍어서 정말 전 국민이 이 감독의 이름하면 다 알고 이런 분들은 아닌데 이명세 감독님 한 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다들 자기 색깔이 굉장히 뚜렷한 충무로의 허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네, 허리를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그런 감독들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누구는 뭐 안 하려고 하는데 막 네. 감독들끼리 설득하고 그렇죠. 이래갖고 네. 이래서 해야 돼 막 이러면서 하여튼 나름 어렵게 라인업을 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하지 이거를 정윤철 감독님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보니까 정인철 감독이 영화계 한국 영화계에서 약간 빅마우스이자 약간 앞에서 선동하고 이런 거 되게 그렇죠. 잘해요. 맞아요. 선동가. 네,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대학교 때도 운동권 홍보 비디오 만들었다면서요. 맞아요. 네.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프로그램보다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워낙 좋으니까 좀 단편 영화의 의의도 좀 알리고 또 뭐 스태프들이 이렇게 뭐 고생을 해서 만들어진 종합 예술이다라는 것도 알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취지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감독들, 참여 감독들이 있고요. 네. 패널처럼 또 이제 자리에서 이제 토크쇼 같은 거 이어가고 앞에 사회자 겸 영화 제작자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네. 그룹이 이름하여 신라리 프로덕션이죠. 네. 윤종신, 네. 김구라, 문소리 네. 이렇게 이름을 따서 뭐 문소리 씨야 뭐 현업 배우이자 현업 감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이 문소리 씨만큼의 깊이로 좀 못 들어가서 이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좀 토크를 도와주는 역할 이상은 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말하자면 뭐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같이 구성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반인의 시선을 대변하기에도 네. 지금 두 MC의 수준이 못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두 분은 솔직히 약간 그 MC의 그 역할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알려질수록 좀 약간 의문부호를 품는 분들이 많고. 윤정수 일단 씨는 그래도 네. 저 영화 팟캐스트도 좀 진행하고 그래서 조금은 좀 관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안다고 입을 털기에는 좀 여기가 너무 장인들이 모인 곳이고 네. 실제로 본인이 이제 가장 좀 신나게 입을 털었던 에피소드는 복만대 감독이 나왔을 때 19금 토크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그 부분은 저는 좀 건너뛰고 봤는데 뭐 일단 이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될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재미와 유머, 예, 뭐 그 까메오 섭외라고 출연하고 밖에는. 이런 감초 역할을 좀 해라. 혹시 초반에 이게 화제를 못 끌고 그러면은 최소한 대중에게 익숙한 이 얼굴들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 프로그램을 순항시켜 보자라는 그런 계산이 안전장치 있었던 같은 것 걸 한 거죠, 예. 말하자면. 자, 일단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들은 영화를 볼 때 극장 가서 다 완성된 것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뒤에 크레딧 나오고 그러면 수많은 엔딩 크레딧 때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이 대체 다 뭘 했을까라는 궁금증도 갖게 되고 네. 하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결국 영화는 우리가 눈에 보는 배우, 그 감독만의 어떤 작업물, 그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구나. 네. 저 뒤에는 수많은 하다못해 단편 영화 하나 찍는데도 그렇죠. 스태프, 뭐 배우, 엑스트라까지 다 하면은 100여 명이 훌쩍 넘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한 고작 10몇 분 영화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며칠 동안 막 잠들지를 못 자고 고생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보면서 아, 영화 하나 나올까지 우리가 잘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뒤에서 노력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구나. 네. 라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영화에 대해서 많은 뭐 지식이나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없어도 그냥 감독들의 토크랑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있고 그 단편 영화 완성된 단편 영화를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시네필들은 나름대로 특히나 뭐 연출 같은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거기서 감독이 자기만의 어떤 촬영 노하우를 전수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좀 배울 게 많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 자기만의 노하우를 전수해준 감독 중에는 최고는 정작 이 프로그램엔 참여하지 않는 남기남 감독님이 그렇죠. 전설의 남기남 감독님. 누가 필름을 남기남 감독님께서 저도 듣고 시겁할 만한 노하우를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한 일주일에 영화 한 3편 찍었다.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배우를 캐스팅해서 하나의 영화를 찍는다고 해놓고서 남는 필름으로 2편의 영화를 만들었다는. 되게 놀라운 거죠. 얼굴이 나와야 되는 장면, 앞 장면은 배우가 있을 때 찍고 배우가 바쁘면 보낸 다음에 뒷모습만 나오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서 그걸 찍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조언을 들은 이원석 감독도 경악하고 저도 경악하고 모두가 경악하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감독마다 또 다른 접근 방식, 다른 현장 지휘 스타일 같은 것들이 또 드러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화 감독의 이미지라는 것에 구애받지 않는 저마다 다른 작업 방식들이 있다는 걸 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 박광현 감독의 연출, 뭐 현장 통제 이런 것들을 보다가 정윤철 감독의 현장 통제를 보고 있으면 되게 판이하게 다르잖아요. 누구는 한쪽은 되게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사전에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꼼꼼하게 콘티트 이렇게 그려가지고 박광현 감독. 그렇게 가는데 형광색으로 그쵸. 다 찍은 거 찍찍찍 그어가면서 그것도 형광색으로 칠해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정말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정윤철 감독은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되게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결정을 하고 뭐 현장에 응원을 하러 넉살 씨가 오면은 또 이분을 갑자기 출연시키는 쪽으로 현장에서 즉석에서 방향을 뒤틀고 그러니까 이런 판이하게 다른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서 혹은 감독의 스타일에 따라서 현장 운용 방법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또 보여주는 재미도 이 프로그램 보는 큰 재미 중에 하나예요. 네, 정윤철 감독이 왜 쇼미더머니의 애청자인지 알겠더라고요. 애드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본인 스타일도 그렇고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사실 한국 영화계의 지금 가장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이 정말 너무 획일화된 네. 정말 딱 그 공장에서 조폭, 찍어낸 듯한 뭐 이런 거 네, 나오고. 범죄 네. 스릴러만 네네. 지금 판을 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벌써 4편밖에 안 했는데 지금 얘기가 다 다르잖아요. 일단 정윤철 감독이 만든 네. 첫
작품은 이제 게임. 네, 아빠의 검이라는 작품이죠. 네. 네. 게임의 어떤 세계와 현실 세계를 좀 오버랩 시켜서 네, 왔다 갔다 키워드가 하는, 네. 그 가상현실이었어요. 판타지와 현실을 접목시켜서 사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도요. 네. 요 스포일러라서 보십시오. 요거 아마 페이스북이나 영상 네. 지금 볼 수 예. 있을 거예요. 좀 특이한 게 정유설 감독이 쇼미더머니의 애청자여서 거기에서 출연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초등학생 래퍼 우창군을 주인공으로 출연을 시켰어요.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중학생이 이제 결국에는 좀 성장하는 그런 판타지 성장물을 만들었는데 되게 연기를 잘해서 그 친구를 보는 재미가 저는 굉장히 상당했어요. 특히 그 지리산 랩. 노고단을 배경으로 힙합과의 조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았고.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참 얼마나 그 장르를 많이 사랑을 했으면은 정윤철 감독이 그 각본 작업을 하면서도 계속 본인이 이렇게 즉흥으로 랩을 하면서 각본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안 붙을 것 같은 화면인데 이게 그 장르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감독하니까 이게 붙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유설 감독이 또 워낙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거에 또 관심이 큰 감독이다 보니까 제 작품 자체에도 좀 사회적인 메시지도 들어 있고요. 또 이준 씨와 구혜선 씨가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해서요. 공개된 단편 영화도 꼭 같이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복만대 감독은 본인의 주특기인 19금 에로물을 버리고 네, 전세 관람가 버전으로 네, 가족물을 네. 양양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네. 그 주제가 이제 미니멀 라이프였죠. 삶의 어떤 질의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있는 거를 좀 버리고 하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다루어야 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렇다면 가족까지 버리는 세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저는 오랜만에 이마룡 선생 정응 연기를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본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정서적인 그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이 에피소드의 유일한 의의는 이마룡 선생의 연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본인 스타일인지 몰라도 연출 스타일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 오케이 컷 사인을 굉장히 좀 쉽게 하는 편이었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근데 완성된 거에서는 연출자의 의도가 잘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렇죠. 아쉬웠어 좀. 잘려가지고 까메오로 출연한 앞에 어. 복선처럼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서 어. 갑자기 뜬금없이 저 장면이 왜 들어갔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네.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동떨어진 하나의 영화만 보면은 말이 나왔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메이킹 과정을 같이 그렇죠. 보니까 네. 약간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윤철 감독이 변호를 하게 되게 웃겼는데 네. 이건 단편 영화가 사실은 장르 자체가 이렇게 기승전결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개연성과 상관없이 굉장히 좀 시적인 그런 장르여서 좀 뜬금없어 보이는 장면도 많이 나온다라면서 정서로 승부한다. 영화의 구멍을 정말 좋게 포장해주는 네. 듯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 죄송합니다. 봉준호란다. 이게 자꾸 같은 봉씨가 헷갈려요 이게. 그러네. 또 이제 또 떡국열차도 만드셨던 터라. 아무튼 복만대 감독님이 감독한 작품 중에 이제 아티스트 복만대도 그렇고 그 신데렐라도 그렇고 그 우리가 흔히 이분을 에로로만 기억을 하는데 나름 드라마 쪽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최종 결과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좀 많이 안타까웠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원석 감독의 캐스팅부터 대박인. 네. 이게 이제 대중의 관심을 쫙 사면서 그렇죠. 시청률이 버즈량이 네. 올라간 그러면서 에피소드였죠. 사람들이 언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기획부터가 되게 무시무시한 기획인 거죠. 아재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서 그걸로 라라랜드를 패러디한 뮤지컬 영화를 만들 건데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이 김보성과 이동준이다라는.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원래는 그 이원석 감독님의 생각은 이 두 분을 캐스팅을 해서 액션 활극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예산상 안 되는 바람에 거기도 프리프로덕션 과정에서 즉석에서 제작회의를 하는데 촬영 감독님이 두 분이 한번 춤을 추게 해보세요라고 아이디어를 내서 갑자기 장르가 뮤지컬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노래방 싱얼롱 뮤지컬로. 네. 근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죠. 네. 그들이 액션 활극을 했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뭐 거기에 B급 감성이 들어갔겠지만 이분들이 춤을 춰서 귀여운 거거든요. 저는 그 노래가 그 뇌리에 박혀서 안 떠나는 바람에 시간이 흘러 갑니다. 째깍째깍. 그래. 그러니까
그 부르란 소리는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터번을 쓰고 춤을 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튼 그 노래 때문에 굉장히 본편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또 메이킹 과정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태프들의 비율, 성비 비율을 좀 유심히 봤는데 이원석 그 감독의 작품에 여성 스태프들이 가장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제작회의에서 그 촬영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도 유일한 여성 촬영 감독이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스태프들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중간에 왜 윤종신 씨 카메오도 윤종신이 스케줄이 안 되니까 그거를 포스터로 팝아트로 처리를 해서 포스터로 카메오 출연을 했거든요. 네. 그 의견도 사실 미술 감독이 낸 건데 그분도 여성 미술 감독이고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되게 잘 받아들여준다는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감독만이 현장에서 모든 걸 결정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굉장히 조감독이나 프로듀서의 의견에 딸려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최종 결제는 감독이 하는 거지만 사실 굉장히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인 작품이다라는 거를 이원석 감독님 현장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박광현 감독 어제 우리가 보고 이제 그렇죠. 월요일날 녹화를 하는데 따끈따끈한. 네. 네. 박광현 감독 역시 네. 좀 매사에 좀 반듯하고 젠틀맨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물론 여기서 이제 3천만 원이라는 것 때문에 초저예산 히어로 무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자기가 사비로 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를 초저예산이지만 초저컬로 만들지는 않겠다라는 네. 고집 때문에 정말 그 컷이라든지 테이크 횟수라든지 이런 게 장편 영화 못지않게 굉장히 공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학적으로는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네네. 나온 것 같아요. 네. 그 카메라도 3대나 동원했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 한국형 블록버스터를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영화처럼 나왔습니다. 네. 영상만 딱 외모 보면. 지상주의를 주제로 한 네. 거미맨이라는 네, 작품이었어요. 한국형 히어로물. 네, 그것도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고 또 박광현 감독의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점은 배우들이나 하면서 다 무슨 시 하면서 다 존대를 하더라고요. 다 네. 반말을 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현장에서. 네, 네. 맞아요. 방송에서도 모범생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모든 거를 정석대로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고 굉장히 깍듯하게 상대를 대우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자신이 놓친 게 있지는 않을까 늘 조심하려고 하는 분이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본인이 담아내려고 하는 색채에 대해서는 타협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네. 사실 이분이 동막골과 그 조작된 도시 사이에 그 굉장히 길었어요, 그렇죠. 공백기가. 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만한 감정이 드는 기회인 거죠. 왜냐면은 장편 2작품 보고 그 전에 단편 하나 있었는데 그럼 이 다음 작품 보기까지 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되라는 걱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단편으로나마 뭐 굉장히 재기발랄하고 본인의 색깔을 타협하지 않은 단편이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 이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얻기 힘든 기회인 거죠. 네. 네. 여기서 또 오정세 씨가 거미맨으로 캐스팅이 돼서요. 이게 정말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 진짜 1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본인의 그 원톱 지연물인데 코미디와 정체가 뭐야? 그 비극적인 드라마를 정말 극과 극을 오가면서 연기를 하는데 액션도 또 소화를 해내고 되게 좋은 배우라는 걸 다시 한번 네. 느낄 수가 있었어요. 당장 다음 타자가 임필성 네. 감독인데 남극 일기, 그다음에 헨젤과 그레텔 이렇게 발표했던 감독인데 이 감독의 주연 배우가 저도 처음에 기사를 봤을 때 눈을 의심했어요. 네? 이분이? 그래서 전도연 배우가 그 임필상 감독의 단편에 출연을 하기로 했고요. 네. 당장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는데 저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 프로그램을 전에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전도연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경미 감독은 네. 이영애 배우를 또 캐스팅해서 네. 그러니까 점점- 친절한 금자씨 촬영 때 그 박찬욱 감독의 조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고 이제 이경미 감독이 본인이 이제 말을 전했는데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한 배우의 또 출연을 보게 됐죠. 네.
그리고 뭐 양익중 감독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그런 작품도 기대가 되고 네. 굉장히 기대되는 것도 이명세 감독의 그렇죠. 스타일리스트, 한국 영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비주얼 무려 지금 스타일리스트. 10년 동안 신작을 못 내놓고 그러게요. 계시잖아요. 네. 마지막 작품이 강동원 씨, 이현희 씨와 함께했던 공혜지 씨와 함께했던 M이었고 그 이후에는 정말 말씀처럼 10년간 작품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이명세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릴 만한 영화 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또 이 이명세 감독은 거기서 이제 제일 경험도 풍부한 감독이기도 네. 하지만 다른 지금까지 공개된 작품에 대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약간 교수님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쓴소리를 딱딱 집어줘요. 근데 그게 네. 맞거든 진짜. 보면서 뭔가 아쉬운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집어서 딱 얘기해 주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서 다 친분이 있는 감독들끼리 상대방 작품에 대해서 너 이게 잘못됐어 뭐 이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상처가 있잖아요. 평론가들한테 평소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 자기들 알거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이제 빈 곳이 많이 보여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명세 감독님은 꿋꿋이 스나이퍼 역할을 네. 그러니까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 또 재밌는 거는 지금 이제 4편의 영화가 공개되는 동안 딱 한 번 유일하게 쓴소리를 안 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이원석 감독의 라라랜드. 랄라랜드. 본인의 영화 세계와 가장 색깔이 비슷한 어떤 작품에 대해서는 그냥 이제 박수 치시고 끝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보면서 저게 굉장히 이 감독이 생각하는 영화 예술이란 무엇인가 또 그런 것들도 이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는 평을 어떻게 했고 저 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평을 했는가를 좀 비교해 보는 것도 미묘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 통해서 우리가 아는 뭐 감독, 배우 이쪽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의 어떤 노력, 고뇌, 뭐 고충 이런 것들을 보는 재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스태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상 감독, 조명, 촬영, 뭐 연출에 하다못해 프로듀서, 뭐 여기저기 여러 가지 좀 굳은 일도 도맡아 해야 되는 이런 스태프들의 어떤 고충, 노력들 이런 걸 네. 보는 재미 내지는 의미도 상당하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그게 가장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 정도로까지 좀 같이 이게 공동 작업이라는 거를 다 같이 엄청난 노동이 이게 들어간 거라는 거를 또 이렇게 자세히 보여주는 프로그램도 흔하지가 않아서 하다못해 이제 소품, 호떡이 필요한데 호떡 할 데가 없으니까 호떡 직접 재료를 사다가 만들고 그 다음에 박광현 감독의 거미맨에서는 가면을 이걸 뭐 한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만들고 있더라고. 다들 네. 모여서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더 이해하고 영화를 더 깊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의 굉장한 장점 중에 하나는 단편을 보는 재미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단편이 왜 우리 옛날에 뭐 EBS 단편 영화 극장이랄지 혹은 뭐 KBS 독립영화관이랄지 이런 곳에서도 계속 방영을 쭉 해왔거든요. TV 방영은. 근데 어쩐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고 왠지 독립영화 단편, 독립단편이다 그러면 주인공들 다 고뇌하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고 뭐 그런 선입견들이 사실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잘 안 봤는데 어쨌건 간에 예능이라는 이제 그 설탕 코팅을 해서 당위정을 만들어서 어쨌건 떠먹여 주다 보니까 이게 단편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단편만의 매력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고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방송으로도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전략인 게 사실은 윤종신이 이 5회 내내 유일하게 저는 좀 공감을 했던 유일하게 영향가 있는 말 한마디를 했었던 게 단편이라는 게 지금 모바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신이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 있는 어떤 사업적인 마인드로 본 건데 이렇게 정말 단편 영화의 좀 수준을 이렇게 높여서 그리고 남들이 이걸 재밌고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친숙한 포맷으로 만들어서 뭐 우리가 정말 단편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런 단편 영화제나 아니면 진짜 심야에 하는 독립영화관 아니면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뭐 이런 거가 유행을 하다 보면 정말 모바일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단편 영화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것 자체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단편 영화
영화를 또 많이 만드는 곳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뭐 상업 영화는 대부분 장편이니까 단편 영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예술 세계를 펼쳐 보이는 쪽이 독립영화계잖아요. 독립영화계랑 또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생기는 수익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독립영화인들을 돕는데 또 쓰는 그렇죠. 쓰기도 하고요. 네. 네. 아무래도 단편을 지금까지 이제 독립적인 자본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좀 유도하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또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뭐 명감독들, 뭐 봉준호 감독이랄지 박찬욱 감독이랄지 이런 분들 다 처음 시작하실 때 혹은 중간에 장편을 못 찍고 단편이나 이제 독립을 찍으시던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눈에 띄는 주목할 만한 단편들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지금 독립영화계에서 단편을 찍는 감독들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 충무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유망주가 누군지를 점쳐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단편 보는 재미, 그리고 또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관객과 독립영화계를 이어주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면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의 재미, 의미, 장점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의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가장 큰 게 이제 제작비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 감독들은 어느 정도 다 뭐 중견 감독 이상인 분들이 많고 또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뭐 인맥과 이런 그 배경으로 굉장히 좀 노개런티로 출연할 수 있는 인지도 있는 배우도 막 캐스팅을 하고 좀 전에 같이 일했었던 스태프들의 도움도 받고 그래서 박가은 감독은 친히 구걸 블록버스터라고 네. 지칭을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우리가 구걸이 컨셉입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사실은 우리 한국 영화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런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이 프로그램이 그 한정된 제작비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이 주요 배우나 아니면 키 스태프, 뭐 촬영 감독, 의상 감독, 뭐 등등등 감독이 붙는 중요한 멤버들은 사실 제대로 돈을 지불하면은 프로그램 3천만 원에 절대 이제 영화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인맥을 해서 좀 도와줘 막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취지가 좋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참여를 뭐 노개런티로 하거나 내지는 뭐 굉장히 싸게 받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실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분들은 정말 이제 이게 자신의 필모에 올라가고 그렇게 유의미하게 이제 작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인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 뒤에 한참 붙는 조명 팀으로 붙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조명 감독이 있으면은 그 밑에 또 조명 스태프들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개퍼, 뭐, 네. 뭐 누구 뭐 연출부 이렇게 쫙 붙는 이 이름들에 대해서 약간 3천으로 저게 돼라는 걱정이 계속 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3천이 싸게 찍으면은 이게 다 가능한 돈일 것 같아도 사실 거기 머릿수 붙는 것들을 쭉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저게 결코 풍족한 돈이 아닌데 때깔은 너무 풍족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영화들이. 그러니까. 다 너무 충무로 메인스트림 스태프들이 달라붙어서 만들었다는 게 눈에 보일 만큼 아름다운 퀄리티로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되게 아쉬운 게 이 감독들의 구성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3천만 원 정도의 비슷한 예산으로 영화를 실제로 찍고 있는 분들. 독립영화계에서는 그런 일이 꽤 비일비재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비판도 하세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3천만 원으로는 영화를 절대 찍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냐 이런 말도 하시는데 그런 비슷한 저예산으로 실제로 영화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찍고 계신 분들을 좀 참여를 시켰으면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3천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 안에서 가능한 미학이라는 건 무엇인가를 실제로 구현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이제 동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10명의 감독 중에 9명은 충무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 물론 양익준 감독은
뭐 독립영화 네, 쪽에 독립영화 뿌리를 두고 감독이긴 있는 하지만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조금 더 비율이 조금 이렇게 많아서 한 충무로 감독 영화를 한 2편 정도 보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독립영화 쪽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작품을 봤으면은 한 이게 2대1 정도만 그렇죠. 돼도. 네. 네. 그랬어도 이게 비교가 되면서 그렇죠. 아 이렇게 영화 세계가 다르고 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다르게 하는구나가 좀 보일 텐데 지금은 그래서 참여한 독립영화 감독은 누구냐라는 것도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인 거잖아요. 아직도 막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이제 초반에 같이 공개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독립영화 현장에서는 어때요? 뭐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으면은 오히려 더 이 프로그램의 취지인 독립영화를 응원하고 뭐 이쪽 진흥에 기여한다 이런 거에 조금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쭉 해서 지금 남은 감독들의 작품을 보고 네. 나면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보다는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시청률도 좀 잘 나고 해서 시즌 2까지 제작까지 이어지고 거기에는 더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뭐 열정페이 논란 이런 것도 네. 잠재울 수 있고 또 거기에서는 또 다른 저 독립영화계의 신선한 어떤 감독들과 배우들 제작 방식을 또 수혈을 해서 같이 보여주면은 지금도 좋은 프로그램이 훨씬 더 근사한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진화할 수 지금 있을 것 같다. 우리가 그 마무리할 시점이지만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점이 또 하나가 네. 여성 비율이 너무하다라는 거예요. 여성 감독이 이경미 감독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물론 메인 MC로서 이제 문소리 씨의 배우. 존재감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또 배우들도 이제 여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4편의 에피소드를 보면 정말 남자 감독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시각의 작품들이 지금 4편이 전부 다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단편 영화에서 이런 다양성이 장점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런 젠더적인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는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물론 전체 감독 비율이 남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섭외 과정에서도 약간 그 비율대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국 영화판의 축소판처럼 된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 이걸 꼭 그 비율을 고스란히 갖고 와야 되는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프로그램 만들다 보면. 또 남성 감독이 일단은 그러니까 많이 있더라도 적어도 그게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게 지나치게 한쪽 시청자들이 보기에 여성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게 좀 정치적으로 좀 균등한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남성이 만들어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시즌 1이 뭐 시즌 1이라고 벌써 언급하기도 그렇지만 지금 전체 관람가가 계속 더 이제 좋은 반응을 얻고 수준도 네. 잘 나오고 해야지 시즌 2 제작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만큼 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많이 보면서 좀 이후를 기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 잉여사롱 보시고 전체 관람가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모르셨던 분이라면 찾아서 한번 뭐 유튜브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감독판 단편이라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면서 같이 이후에 보시고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